자,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연이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번 주 한 내용이 앞으로 풀어갈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퓨처라는 녀석을 이제 인클루드에 추가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었죠. std promise라고 해서 쓰고 얘가 프라미스가 템플릿이 그 클래스일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세븐 클래스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PR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아마 클래스일 거예요. 클래스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TY를 받잖아요 템플릿으로. 근데 얘가 결국은 뭐냐면 프라미스는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인티저를 줄게라는 뜻이에요. 인티저를 준다는 의미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 프라미스 여기 프로에다가 셋밸류를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실제 이제 그 숫자 여기서 인티저를 준다고 했으니까 인티저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셋밸류를 통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퓨처를 받죠. 퓨처를 받고 퓨처를 어떻게 하면 프라미스에서 get 퓨처에서 이렇게 받아내죠. 그래서 입금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get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여기가 어딘가 30을 set value 하는 순간 이 get은 이 30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비유학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치 프라미스는 어떤 주고자 하는 약속? 그 말대로 약속인 거고 퓨처는 뭐냐 그에 대한 어음에 가까워요.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 이 통장을 통해서 내가 30원을 입금할게. 그럼 너는 통장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30원이 들어오면 그 내가 넣게 되면 그 통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라미스하고 퓨처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퓨처를 어디서 얻어오냐면 프라미스로부터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통 약속을 통해서 나중에 줄 거를 나는 어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퓨처거든요. 그 퓨처는 어음에 가깝고 프라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에 가까워요. 그래서 프라미스와 퓨처가 이런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일반적으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원래 여기처럼 뭐 한 곳에서 프라미스하고 이렇게 퓨처하고 프라미스가 한 곳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가 실제로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라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일단 그럼 여기서 데이터에다가 set value를 하게 돼요. set value에서 30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프라미스를 하고 난 다음에 스레드에다가 넘겨버리죠. 뭘 넘기냐면 테스트 함수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std move를 통해서 뭘 하냐면 프라미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다른 스레드에서 테스트가 호출되는 거고 다른 스레드에서 set value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나는 뭐냐면 퓨처를 얻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거는 다른 스레드에서 하는 거고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음을 확인하는 거는 또 다른 스레드에서 대부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하고 시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퓨처 받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게 되죠. 퓨처 여기 이게 때문이군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스레드는 조인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미스하고 퓨처가 서로 릴레이션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이 녀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서로 다른 스레드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라냐면 프라미스를 던져주고 나는 퓨처를 갖고 있고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서로 자기 의무에 맞게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냐면 좀 불편하죠. 매번 프라미스를 넘겨줘야 되고 나는 퓨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감싼 클래스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 녀석이 뭐냐면 패키지 테스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걔를 한번 써볼게요. 패키지 테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바꿉니다. 함수를. 지금 테스트라는 함수는 보이드를 리턴하잖아요. 왜냐하면 넘겨줄 방법이 프라임스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지 테스트를 통해서 넘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트가 왜 인트냐면 프라임스한 결과를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30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쓸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퓨처 인트 나는 퓨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패키지 타스크라는 녀석이 있어요. 패키지 타스크라는 녀석.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고 난 다음에 태스크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군요. 태스크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죠. 패키지 테스트의 요게 뭐 같아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함수의 그 타입하고 똑같죠. 리턴 타입이 인티저이고 함수인데 내부에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패키지 테스트는 뭘 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 나는 인티저를 리턴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인티저를 어디다 넣냐면 프라미스의 인자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프라미스 인자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퓨처 인트 또 타스크의 get퓨처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의 거는 프라미스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프라미스와 퓨처하고. 근데 이제는 뭐가 빠져버렸냐면 프라미스가 없어졌어요. 프라미스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그 프라미스가 리턴하는 값은 어디로 갔냐면 이 함수 리턴 값으로 가버린 거죠. 리턴 값으로.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걸 넘기면 요 리턴된 값을 얘는 여기서 이미 테스트가 인티저로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가 프라미스를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프라미스를 몰래 만들어서 그 프라미스의 인자로 인트를 딱 넣어놓고 그 인트가 set value 할 때 그 리턴된 테스트에서 리턴된 값이 set value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이제 퓨처에서 get value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누가 넣어주죠? 프라미스 요 테스트를 누군가 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콜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콜하는 거는 타스크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타스크에다가 가로하면 뭐가 호출되냐면 얘가 테스트가 호출되어지고 타스크에다가 가로해서 호출하게 되면 넘긴 타스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그 리턴 되는 값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부에 있는 프라임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set value 형태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확인해 보면 30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인자가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인티저 B가 들어온다. 그러면 A와 B를 합한 값을 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함수 형태가 인티저
int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 반환을 리턴 타입이 인티저인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호출할 때는 여기다가 10, 20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10은 A, 20은 B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리턴되는 타입은 프라미스에 셋밸류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설할 수 그 피처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또 아까가 똑같은 현상, 자기가 직접 뭐냐면 이 스레드 내에서 그 태스크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아까 저는 별도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아규먼트에 예, 타입만 넣어주면 되고요. 예, 그쵸. 요거는. 이게 함수의 모양은 똑같아요. 퓨처에는 퓨처는 얻어오는 거죠. 이제 프라미스 값을 넣어줘야 되는 상인데 태스크를 호출하게 되면 이 태스크라는 요 가로치게 되면 오퍼레이터 가로가 호출되면서 오퍼레이터 가로가 테스트를 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하겠죠. 다시 얘를 별도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넣고 태스크를 넣어버리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10, 20 이렇게 하겠죠. 그럼 별도로 스레드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 그 녀석이 타스크에 10하고 20을 넘겨서 콜해주겠다. 별도 다른 스레드가 뿅 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 녀석이 타스크를 콜하고 타스크가 다시 테스트라는 함수를 콜하고 테스트 리턴 값이 셋 프라미스에 셋 밸류 되고 나는 퓨처로 get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 됩니다. 어, 여기서 컴파일이 어디가 문제지? void int 다시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에 문제인데 여기 그 할 때에 이 태스크는 무브로 가져야 돼요. 무브로 가져야 돼. 얘는 타스크 자체가 타스크 자체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브업을 그 카피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브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컴파일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0하고 20이 넘어가서 합한 게 불러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패키지 태스크라는 녀석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뭐라고 있냐면 프라미스를 감싸고 있고 프라미스가 무엇을 상대편한테 줘야 될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템플릿 아규먼트에 여기 템플릿 아규먼트 요 녀석 있잖아요. 여기 리턴 타입이잖아요. 인트가 그 인트 요걸 근간해서 set 프라미스 가로 인트를 만든 다음에 요 테스트가 호출된 결과를 set 밸류하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모르고 그냥 퓨처만 쓸 수 있도록 자동화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벡터를 만들 거예요. 패키지 테스트에 대한 벡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밀어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짜게 돼요. 어쨌든 패키지 테스트는 내부적으로 프라임스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내부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도 보면 패키지 테스트가 리턴 타입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 있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가로가 있고 가로 안에는 아규먼트 타입들이 쭉 배치되어 있고 리턴 타입 얘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프라미스 할 때 얘가 프라미스에 보면 프라미스의 요 타입하고 요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요 녀석하고 마이 프라미스 타입 있잖아요. 요 마이 프라미스 요 녀석이 결국 요 언더바 리턴일 거예요. 언더바 리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되어 있고요. 갭 퓨처 했을 때도 뭐 돌려주는 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테스트에 대한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어싱크입니다. 어싱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일단은 프라미스하고 퓨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실제로 패키지 테스트는 걔를 한 번 더 감싼 녀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없으면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 어싱크란 녀석이 있는데 어싱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싱크는 이렇게 씁니다. 어싱크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하고 A, B, 여기다 Shift하고 2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를 F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얘 타입은 뭐냐 퓨처예요. 보시면 어싱크는 함수하고 함수에 넘길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퓨처가 리턴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그냥 C하고 F에 get해서 퓨처니까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를 그냥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하는 패키지 테스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별도로 우리가 막 띄우고 스레드를 띄우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작동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싱크는 결국 뭐냐면 얘는 조금 전에 패키지 테스트의 기능 플러스 스레드까지 띄우는 기능까지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결국은 퓨처만 있으면 돼요. 퓨처만. 그러니까 어싱크는 기존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로우 레벨에는 우리가 스레드 쪽에 스레드라는 게 SD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하고 퓨처라는 녀석이 다 로우 레벨이에요. 가장 밑단에 있는 녀석이라는 소리죠. 그 위쪽으로 있는 것이 퓨처하고 프라미스를 감싼 녀석. 프라미스를 감싼 녀석이 단순하게 그냥 감싼 녀석이 누구냐면 패키지 테스트예요. 패키지 테스트라는 그 클래스인 거고 스레드까지 스레드 플러스 프라미스까지 한 녀석. 그 녀석이 어싱크예요. 실제로는. 그럼 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냐면 대부분 스레드나 이걸 사용하지 않고 주로 그냥 어시크만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이게 가장 노멀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 가장 하이엔드 있잖아요. 프라미스 더하기 스레드까지 더한 위촉이 있으니까 그냥 난 잘 모르겠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지간한 답이 뭐냐면 그냥 어시크 사용하시면 돼요. 어싱크라는 요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어떤 작업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어싱크는 가장 하이엔드에 있고 그 다음 이 녀석은 한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얘 똑같이 그 프라미스하고 퓨처 사이에서 뭐 예외도 전달되고 값도 전달되고 이랬었잖아요. set value, set exception 이셉션도 전달되잖아요. 그쵸? 그게 get할 때 그게 호출되잖아요. 그런 기능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어싱크는 스레드를 단순히 띄우는 걸 넘어서 가지고 스레드를 단순히 씌우는 걸 넘어서서 스레드에 대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어싱크는. 그러니까 내가 스레드를 지금 당장 띄워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띄워야 되느냐? 뭐 지금 당장 그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느냐? 아니면 비동기로 만드느냐? 뭐 이런 설정을 다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어싱크가.
이 어싱크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어싱크 쪽에 가보면 어싱크죠. 어싱크 쪽에 가게 되면 어싱크 할 때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펑션 어떤 함수를 콜할 거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리턴 값 그 퓨처이고요.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다 똑같은 모양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나 봐요. 땡땡땡땡 땡땡땡 DK 펑션 아규먼트 요거하고 요거 아래 거는 차이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여기 2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마 스펙 그 14 스펙하고 이전 이후 뭐 나누는 것 같아요. 14 스펙 이후로는 얘가 된다는 소리군요. 14 스펙 이전에는 요 녀석이고 14 스펙 이후에는 얘다 뭐 이런 의미네요. 똑같은 내용이군요 결국은.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로 뭐냐면 라운치라는 이 정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STD 라운치에서 어떻게 스레드를 띄울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STD 라운치 어싱크 하게 되면 비동기로 띄우는 거고요. 그 디퍼 하게 되면 지금 띄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get 할 때, get 하는, 누가 get 하는 순간에 얘가 이제 그 실제 실행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비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디퍼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은 아마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정책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지금은 어싱크 상에서는 정책적으로는 그 비동기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디퍼로 하는 거, 요런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에서는 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스레드 아이디를 한번 뿌려보면 되는데, std에 this에 get id라고 있잖아요. 지금 요 get id는 이 스레드가 호출되는 그 아이디가 그 스레드 아이디가 뭐냐라는 뜻인데 일단 요는 이렇게 해서 메인에다 하나 더 띄울 거예요. 메인 아이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메인 아이디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일단 기본으로 한번 했을 때 기본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설정 없이 했을 때 메인 아이디는 70이고 새로 하나 스레드가 만들어낸다면 걔가 1620이라는 1620이라는 아이디를 새로 띄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디퍼를 쓸 거예요. 디퍼. 연기에서 실행을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두 개가 똑같죠. 메인을 했을 때의 아이디가 내나 요 테스트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아이디와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get을 제가 직접 그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하고 걔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싱크를 한번 해볼게요. 비동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어싱크는 기존의 스레드 플러스 프라미스까지 결합한 형태이고 사용자한테는 피처를 리턴하지만 그와 함께 이 녀석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스레드 스케줄링 기능까지 일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스레드를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최대한 연기하다가 겟 할 때 할 거냐 이런 기능들을 어싱크의 그 정책으로 도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C++에 아직 그 들어오지 않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익스큐터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
한참 만들고 있는데 17스펙에도 아직 안 들어와요. 20스펙에 지금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익스큐터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그 익스큐터의 어떤 일부 기능이 어싱크하고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 스케줄링이라고 하면 흔히들 뭐 지금 띄우느냐, 나중에 띄우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스레드에다가 그 기능을 맡길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누구가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어싱크에는. 근데 그 녀석이 그러한 누구한테 일을 어떤 스레드에다가 일을 맡겨야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스레드 스케줄링이라 그러는데 스레드 스케줄링이라는데 그 녀석을 그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아직 표준에 안 들어왔어요. 불완전해 쉽게 말해 어싱크가 아직은 기능이 그 불완전한 상태에 실제로는 그 스레드 스케줄링 기능이 있어서는 그러나 익스큐터가 등장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이 테스라는 함수가 흔히 생각하기에 테스라 함수는 어디서 실행을 하냐면 당연히 CPU에서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익스큐터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테스라 함수 GPU에서 할 수 있잖아. GPU에 있는 스레드가 테스트를 실행해야 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잖아. 개념을. 그래서 익스큐터는 누구한테 일을 맡기느냐, how,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도 있지만 where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 어디서 실행하는데 스레드를.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맞물렸는 익스큐터는 실제로는 앞으로 등장할 GPU, 그다음에 오픈 CL 같은 가속 장치 이런 거하고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익스큐터가 표준에 들어오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근데 걔가 들어오면 그 영향과 함께 이 녀석 어싱크의 이 그 정책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녀석도 뭘 해야 되면 그 웨어하고 하우의 기능을 일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 이 정도 선이 좀 나중 가면 좀 더 강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퓨처하고 그 프라이미스 사이에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역시 20스펙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스레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C++ 동영상에 보면은 그 두 가지 모델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콜백 형태. 내가 일을 맡겼으니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요 함수를 콜해줘라는 콜백 시스템 형태가 있고 여기처럼 퓨처 프라미스 형태가 있거든요. 퓨처 이거 이제 채널이라 부르는데 채널 형식이 있는데 표준에서는 그 콜백보다는 이 프라미스 퓨처 타입을 더 좋아해 채널 형식을. 왜냐하면 얘가 갖는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GPU라든지 다른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GPU라든지 뭐 오픈CL 뭐 여러 가지 결합을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콜백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그걸 뭐 연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그 퓨처하고 프라미스 퓨처 모델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 스펙에 뭐가 들어오냐면 닷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냥 보여주면 지금 여기서는 안 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요. 얘가 FN이 피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피처 주로 이제 여기다 람다를 쓰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안 돼요 아직. 가로치고 오토 FN 뭐 이게 이제 피처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FN에 get 넣고 또 return 뭐 10 하게 되면 다시 뭘 하시냐면 여기다가 또 then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또 then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이어줄 수가 있는데 그 요거를 뭐로는 구현할 수가 없냐면 콜백 모델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올 걸 생각해 보면 콜백보다는 퓨처 프라미스 모델이 굉장히 그 어떤
장치를 넘나들기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에서는 속도는 실제로는 콜백 시스템이 빨라요. 순서의 속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콜백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프라미스 그 퓨처 모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퓨처 모델을 가면서 그 콜백이 갖고 있는 성능 최적화까지 이제 하려고 이제 표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콜백처럼 빠르면서 퓨처나 프라미스가 가지고 있는 서로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실제로는 C++ 그 다음 스펙의 어떤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뮤텍스나 이쪽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뮤텍스나 요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는데 다음 주에는 뮤텍스 관련된 내용을 다음 주에는 그 설명을 할 겁니다. 뮤텍스 얘기 보니까 그 뭐더라 훈남 그 공유해 주던 그 시어드 뮤텍스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들어갔죠. 이번엔 17 스펙이 들어가죠. 그거 보니까 진짜 쓸만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여기에 그 14 스펙에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내용이 완벽하지 그 정리가 아직 그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미루다가 그 셔드 뮤텍스가 17 스펙에 들어오기로 확정됐어요. 그거 보고 좋아 보였는데 진짜. 네. 그 여기 이제 그거잖아요. 어떤 읽는 용도로 락을 거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쉐어가 돼서 쭉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쓰는 녀석이 있으면 쓰는 녀석이 새로 들어오면 그 기존에 읽고 있는 녀석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쓰고 쓰는 동안에는 다른 녀석 아무도 못 접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쓸 때만 락이 걸리고 읽을 때 읽은 작업들만 있을 때는 그냥 쉐어해서 쫙 가버린 형태죠. 원래는 네. 예전에는 이게 리드 락, 라이트 락 뭐 이런 식으로 읽기용 락이냐 쓰기용 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표준에는 이렇게 쉐어드 뮤텍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뮤텍스가 두 개밖에 없지 않아요? 그 뮤텍스 그 클래스 락가다고 유니크 그리고 이제 락을 그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쪽에서는 네 매지먼트를 많이 예. 쓰죠. 실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뮤텍스하고 뮤텍스가 들어가 있고요. 타임드 뮤텍스라는 게 있어요. 어느 시간 동안 락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아 요게 이제 위에 있는 뮤텍스는 베이직 뮤텍스라 불러요. 여기 보면 베이직 뮤텍스라는 말 있잖아요. 살짝 언급해 보면 어디 있더라? 어디 보면 나오는데 그 베이직 뮤텍스가 어디 있지? 베이직 안 나오나? 타임드 가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있겠구나. 뮤텍스도 그 뮤텍스 리콰이어먼트라는 게 있어요. 뮤텍스 요거는 이제 20배 되면 컨셉이라는 용어로 바뀌겠는데 아직 컨셉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 네. 뮤텍스에 보면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란 말을 안 썼나? 락커블이라서 말 썼나? 락커블이란 말 썼나 보다. 락커블이 있는데 뮤텍스 페이지 락 여기 있군요. 페이지 락커블 이렇게. 그러니까 락이라는 함수하고 언락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면 걔는 베이직한 락커블 컨셉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펙 문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능 플러스 트라이 락이 들어가면 걔는 락커블 컨셉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락 언락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요거 써 있잖아요. 그게 없는 뮤텍스는 네.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예, 걔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 그거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상속받은 거죠. 걔를 상속받아서 거기다가 트라이 락이 있으면 걔는 락커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상속받아서 거기다가 그건 모르겠고
여기에 try 이게 이 두 구문 있잖아요. try rock, for rock, until 요걸 만족하면 그때는 timed recovery라고 불러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더라? 그 매니지먼트에서도 제공한 게 있더라고. 유니크 위덱스였던가? 아, 그거요? 네, 제가 거기서 썼던 걸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그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좀 다를 거예요. 예, 아, 예, 타임드, 뮤텍스, 그 스레드를 잘 사용하려면 결국 얘를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뮤텍스하고 뮤텍스에 관련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컨디셔널까지는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여기 뮤텍스에 대한 뮤텍스하고 뮤텍스 매니지먼트 쪽 관련된 내용을 주로 언급을 할 거예요. 아, 네. 뭐 요한 씨 질문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그 내용을 멈출게요. 한번 그 쭉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로 레벨부터 해서 쭉쭉 이렇게 블럭을 쌓을 수 있는 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보이면 이게 다 보여요.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그 다음에 프라이미스 퓨처, 패키지 테스트, 패키지드 태스크, 그 다음에 어싱크까지 다 보여요. 그것만 쭉 그릴 수가 있으면. 여기서 오늘은 멈출게요.